3. 노예시장. 바로 저기가 다마스커스다. 그들이 사막의 마지막 언덕을 넘어서 아바나 골짜기를 바라보게 되었을 때 시리아 군인들이 즐거움에 찬 환성을 질렀다. 그중 몇 명은 많은 포획물을 가지고 무사히 집으로 돌아오게 된 것에 대해 그들의 신들에게 감사 기도를 드리기 시작했다. 이제 상금은 그들 손안에 있었다. 와, 정말 아름답지 않니? 드보라가 티자에게 속삭였다. 적국의 수도 다마스커스는 오랫동안 거칠게 끌려온 포로들에게 참 아름다운 곳으로 보였다. 그 도시는 사방이 초록색 들판과 온갖 난초들로 둘러싸여 있었다. 석회암 궁전들과 하얀 지붕들 위로 햇살이 비칠 때면 도시는 에메랄드 컵에 담긴 진주처럼 보였다. 기름진 평야 사이로는 아바나, 바르발, 그리고 바라다, 이 세 강이 흘렀다. 저 북쪽 레바논 산맥 꼭대기에 쌓인 흰 눈은 경사진 남쪽에서 자라는 푸른 야자수, 석류나무와 함께 아름다운 장면을 연출해냈다. 수많은 정원에서 날려오는 꽃내음이 대기를 가득 채웠다. 모래와 햇볕에 달구어진 바위들로 가득 찬 사막 사이로 힘든 행진을 하고 난 포로들에게 이 장면은 무척 아름답고 평화로웠다. 그렇지만 한편으로는 왠지 모를 두려움을 안겨주었다. 티자는 아무 말도 안 했지만 두 소녀와 나란히 걷고 있던 에단이 대답했다. 그래, 진짜 아름답다. 그런데 이제 우리에게 어떤 일이 생길지 아니? 우린 곧 노예시장에 끌려나가 경매에 붙여질 거야. 만약 친절한 주인이 널 사면 다행이지만 잔인한 사람이 널 사기라도 한다면 네 목숨은 깨진 질그릇 한 조각만도 못하게 된다고. 난 이스라엘에서도 많은 노예가 죽도록 맞는 걸 봤어. 난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하기만 하면 우리를 항상 지켜 돌보아 주실 거라 믿어. 드보라가 용기를 내며 대답했다. 그렇지만 에단이 한 말들을 생각할 때 햇살에 까무잡잡하게 그을린 두 볼이 창백해지는 건 어쩔 수 없었다. 하나님께선 요셉이 아무리 많은 어려움을 당해도 그를 도우셨잖아. 아마 우리도 틀림없이 도와주실 거야. 너 아직도 그런 걸 믿니? 우와, 너야말로 정말 용감하구나. 티자가 놀려댔다. 에단은 조용했다. 드보라는 지난번 폭풍우가 칠 때 했던 대화 후로 없는 용기를 간신히 내서 그에게 말을 건 것이었다. 그는 아직도 드보라에게는 큰 위안이 되고 있는 엘리사 선지자와 그가 베푼 이적들에 대해 들을 마음은 전혀 없었다. 그렇지만 나중에 이집트의 국무총리가 된 노예 소년 이야기라면 별 반대할 필요가 없었다. 그래, 난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어. 드보라가 대꾸했다. 난 용감한 게 아니야. 나도 너희처럼 너무 두려워. 하지만 하나님께서 요셉을 어떻게 도와주셨는지를 생각하면서 사실은 내가 얼마나 겁에 질려 있는지 보여주고 싶지 않을 뿐이야. 에단이 고개를 끄덕였다. 맞아. 나도 저 시리아 놈들이 나를 웃음거리로 만들지 못하게 할 거야. 얼마 후 그들이 시가지 안으로 들어서자 다마스커스 시민들은 그 포로들을 쳐다보며 조롱하고 커다란 목소리로 웃어댔다. 드보라는 두 볼이 창피함으로 달아올랐지만 고개를 똑바로 들고는 불쾌한 말들을 퍼붓는 군중은 안중에도 없다는 듯 앞만 보고 걸었다. 바로 앞에서 걷는 에단의 턱은 평소보다 더 오만하게 치켜 올려져 있었다. 그들이 노예시장에 도착한 후에 포로들은 도시 변두리에 있는 노예 수용소에서 며칠간 쉴 수 있게 되었다. 갑자기 그들의 약탈자들이 친절해져서가 아니라 노예를 목욕시키고 머리를 빗기고 또 좀 좋은 음식을 먹인 뒤에 시장에 내다 팔면 더 좋은 가격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긴 여행 중에 다친 사람들에게는 상처를 치료하도록 기름과 연고를 나눠주었고 옷이 너무 낡거나 찢어진 사람들에게는 새 옷을 나눠주었다. 한 사흘 후에는 넉마를 걸치고 햇볕에 그을려서
야유하는 군중 사이를 통과했던 포로들은 몰라보게 달라져 있었다. 푹 쉬고 새로운 활력을 얻은 드보라는 더 밝고 명랑해졌다. 마사가 그들을 노예시장으로 데리고 나간 날에 드보라는 그 오래된 도시를 훑어볼 여유도 생겼다. 어쨌든 이제부턴 이곳에 머무르게 될 테니까. 드보라처럼 작은 시골 마을에서 온 소녀에게 다마스커스는 아주 흥미롭고 매력적인 곳이었다. 그렇지만 온갖 쓰레기로 가득 찬 좁고 구불구불한 골목길은 다마스커스와는 전혀 다른 도시 같았다. 골목 한복판에서는 불쾌한 냄새가 풍겼고 그 위로는 파리들이 날아다녔다. 그렇지만 중동 지방 전역에서 몰려든 상인들로 다마스커스는 훨씬 더 재미있고 생동감이 있었다. 그곳에는 당나귀를 파는 가축시장도 있었고 먼 나라들에서 실려온 신비한 향료들을 파는 가게들도 줄지어 있었다. 또 도시 중간에는 강변을 따라서 작은 음식점들이 늘어서 있었다. 온갖 상점들이 늘어선 중에서 열린 창문으로 그 유명한 다마스커스의 비단을 짜는 직공들이 보이는 가게가 특히 드보라의 관심을 끌었다. 길거리의 상인들은 저마다 큰 소리로 외치며 물건을 팔고 있었다. 만약 목이 마르면 작은 소년들이 등에 지고 나르는 염소 가죽 물통에서 우유나 물을 사서 마실 수 있었다. 온갖 종류의 과자, 파이, 마른 과일들이 시장 바닥과 진열대에 그득히 쌓여 있었다. 아, 작은 씨앗들이 가득 박힌 꿀과자를 먹을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드보라가 속으로 군침을 삼켰다. 제자리에 섰! 자, 빨리 줄을 맞춰 선다. 마사의 고함이 드보라의 환상을 깨뜨렸다. 그때서야 드보라는 그들이 목적지인 성벽 가까이에 있는 광장에 다다랐다는 것을 알았다. 그곳엔 노예들을 전시하는 작은 나무 단상이 세워져 있었고 노예 시장의 한가운데는 큰 무리가 모여 있었다. 티자야, 드보라가 속삭였다. 이건 진짜 너무한다. 난 모든 사람이 내가 저 위에 서 있을 때 날 마치 동물처럼 쳐다보는 게 정말 싫어. 티자가 비웃었다. 하! 앞으로는 아가씨가 하기 싫은 일들도 해야 할걸요? 어쨌든 저길 보라고. 과연 누가 우리를 살지 궁금한데? 저기 빨간 옷을 입은 뚱뚱한 사람 보여? 저 사람은 내가 지금까지 본 어떤 사람보다도 잔인한... 쉿! 바로 앞에 서 있던 에단이 경고했다. 마사가 이쪽을 보고 있어. 넌 아무 말도 하면 안 된다고. 즉시 두 소녀는 입을 다물었다. 그렇지만 드보라는 방금 티자가 가리켰던 그 사나이의 모습에서 눈을 뗄 수가 없었다. 그 사람은 너무 뚱뚱해서 목과 볼이 있어야 할 부분에 커다란 분홍색 살덩이들만 보일 정도였다. 둥그런 얼굴은 매끈하게 면도가 되어 있었고 두꺼운 입술과 돼지처럼 작은 두 눈은 뱀처럼 차가운 잔인함을 띠고 있었다. 그 모습을 보기만 해도 드보라는 다리가 후들후들 떨렸다. 만일 이 사람이 날 사각이라도 한다면 그럼 나에겐 어떤 일들이 생길까? 이윽고 경매가 시작되자 나이든 노예부터 차례로 불려나갔다. 드보라는 곧 모여든 사람이 다 노예를 사려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다. 모인 사람 대부분이 노예들을 조롱하며 재미를 보려고 온 사람들이었다. 노예 경매를 맡고 있는 한 젊은 노예 상인이 상품들을 선전하기 시작했다. 자, 여기! 그가 소리쳤다. 이 튼튼한 이스라엘인을 보십시오. 이 여자는 실도 잦고 가장 좋은 리넨 천을 짤 수도 있으며 요리도 엄청나게 잘 해냅니다. 가격도 아주 싼 이 노예는 적게 먹고 많이 일한답니다. 이렇게 좋은 상품에 얼마를 부르시겠습니까? 내가 보기엔 여자라기보다는 말라빠진 늙은 염소 같은데? 무리 속에 한 사람이 야유했다. 아주 싼 값에 팔아버리라고! 모여든 사람들이 맞장구를 치며 폭소를 터뜨렸다. 순간 드보라의 마음은 너무 아팠다. 지난 긴 여행 동안 친해진 그 여인은
드보라에게 자기는 한 농부의 아내로 작지만 아담한 집도 한 채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그런데 들에 나가 잡초를 뽑는 사이에 시리아 군인들에게 납치당한 것이었다. 결국 경매인과 고객들 사이에 오랜 입씨름이 오간 끝에 그 여인은 보통 가격을 낸 한 상인에게 부엌에서 일할 노예로 팔렸다. 저 여자는 그래도 운이 좋은 거야. 티자가 속삭였다. 요리만 잘 해내면 힘들게 안 할 테니까. 어떤 주인이라도 솜씨 좋은 요리사에게는 다른 노예들에게보다 더 많은 자비와 인내를 보이거든. 드보라는 아까 그 뚱뚱한 남자를 지켜보다가 그 사람은 노예를 사지 않는 것을 보고 안심했다. 그 남자는 자기가 직접 사기보다는 한 키가 크고 옷을 잘 차려입은 위험있어 보이는 회색머리의 남자에게 조언을 하고 있었다. 대부분의 노예들은 금방 팔려나갔지만 늙은 노예들은 아무도 사려 하지 않았고 오히려 야유만 퍼부어댔다. 샴마, 도대체 무엇들을 하는가? 저 말라빠진 당나귀들을 우리에게 몰래 팔아먹으려고 하는 건가? 마사, 당신네들은 저자들의 뼈가 하얗게 되도록 들판에 내버려뒀어야 해. 저기 저 녀석은 벼룩에 하루 일당도 벌지 못하겠는걸. 샴마라고 불린 경매인이 시중꾼을 시켜 곡식자루 여러 개를 단상 위로 가져오게 했다. 그리고 야렛과 에글론이라는 나이 많은 두 노예에게 작은 자루부터 차례로 등에 지게 하고는 여러 차례 앞뒤로 왔다 갔다 하게 했다. 땀방울이 두 사람의 얼굴에 성글성글 맺혔고 두 눈은 금방이라도 튀어나올 것만 같았다. 자, 이것 보시라고요. 얼마나 일을 잘합니까? 샴마가 좀 관심 있어 보이는 농부를 설득했다. 한참 동안이나 가격을 깎은 뒤에야 그 농부는 두 노예를 짐승처럼 끌고 나갔다. 드보라의 마음이 다시 아파왔다. 그들은 이제 고된 노동을 해야 하는 가축 정도밖에 되지 못하는구나. 저렇게 힘든 노동을 해야 한다면 오래 살지도 못할 거야. 그리고 만약 그들이 짐이라도 저 날라 보이면서 팔려가지 않았다면 바로 죽임을 당했을 거고. 이번엔 에단 차례였다. 그 회색머리의 남자가 뚱뚱한 남자에게 손짓을 하더니 두 사람이 에단을 꼼꼼히 살피기 시작했다. 어떻게 생각하나, 오발? 회색머리의 남자가 물었다. 멋진 근육이지? 얼굴도 똑똑해 보이고 가르치기 쉬울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존경하는 메슈르님. 뚱뚱한 사나이가 작은 두 눈을 가늘게 뜨며 혀를 찼다. 이 녀석은 좀 오만해 보이는 게 길들이는데 꽤나 신경 쓰일 것 같은데요. 그렇지만 아예 안 되는 것은 아니죠. 그리곤 재빨리 덧붙였다. 부르실 만한 가격은... 그는 몸을 굽혀 예상 가격을 속삭였다. 메쉬르가 고개를 끄덕였다. 어디 한번 보자고. 에단을 사기 위한 경매는 다른 나이 많은 노예들보다 활기찼다. 주름 잡힌 망토와 짧은 갈색 외투를 걸친 한 젊은 장교가 메쉬르가 급기야 에단을 포기할 때까지 계속해서 가격을 올렸다. 에단은 결국 그 장교에게 은화 32개에 팔렸다. 그날 경매의 가장 높은 가격에 샴마는 싱글벙글했다. 행운을 빌어. 드보라가 에단이 새 주인을 따라 나갈 때 속삭였다. 소녀는 고개를 까딱해 보이고는 지나쳤다. 그들이 처음 만났을 때 있었던 차가운 인상은 거의 사라지고 없었다. 아마 우리는 다시 만날 거야. 드보라가 혼자 생각했다. 아마 에단은 계속 내 친구로 남을 거야. 자, 오늘의 마지막 경매입니다. 샴마가 드보라 쪽으로 돌아서며 단상 위로 올라오라고 손짓했다. 순간 드보라의 뱃속이 부글거리는 것 같았다. 벌써 내 차례라고? 마지막 경매? 티자는 어떻게 하고? 머리가 빙빙 도는 것 같았다. 가까스로 단 위로 올라섰을 때 두 볼이 부끄러움으로 발갛게 물들었다. 귓속은 윙윙거렸고 붉은 안개로 시야가 흐려지는 것 같았다. 멀리서 경매인이 외치는 소리가 들렸다.
자, 검은 머리와 까만 눈에는 흔하지 않은 이 투명한 피부를 보십시오. 앞으로 미인이 될 까망이 가장 큰 건강한 아이입니다. 이렇게 예쁜 애들은 어릴 때 사두는 게 큰 이익이라고요. 좋은 예법과 기술도 쉽게 가르칠 수 있고요. 또 이 애는 좋은 집안 출신이기 때문에 가장 훌륭하신 고객만이 사실 수 있습니다. 어쨌든 아주 매력적인 이 소녀를 사실 분께선 티자라고 불리는 다른 여자애도 같이 사셔야 합니다. 사람들이 웃음을 터뜨렸다. 경매인이 가격을 받기 위해 손을 들었다. 정말 이번이야말로 보기 드문 기회입니다. 티자는 못생기긴 했지만 그만큼 열심히 일 잘하고 또 더 일하길 원하지요. 자, 두 값비싼 노예를 한 주인에게 드립니다. 누구 살펴보실 분 없으십니까? 드보라는 당장이라도 그녀가 서 있는 나무 판자 아래로 꺼져버리고 싶은 심정이었다. 맙소사, 저런 말을 들은 뒤에 티자는 나에게 얼마나 더 심술궂게 굴까? 이제 겨우 그 애가 나에게 조금이나마 친절해진 것 같았는데. 애단을 거의 살 뻔했던 두 사나이가 다가와 이리저리 살펴보기 시작하는 것을 드보라는 마치 악몽 속에서처럼 쳐다보았다. 좀 나이가 더 든 메쉬르가 가까이서 꼼꼼히 살펴보는 동안 드보라는 이를 악물고 똑바로 섰다. 드보라를 마치 복숭아나 멜론 정도밖에 생각하지 않는 것 같은 메쉬르보다는 가까이 서 있는 오발이 왠지 더 싫었다. 나쁘지 않은데, 메쉬르가 오발에게 속삭였다. 처음에는 같이 일하기 좀 힘들지 몰라도 나중엔 오늘 내는 가격보다 훨씬 가치가 있을 거야. 특히 저 어린 쪽은. 오발도 동의했다. 이것은 투자할 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존경하는 메쉬르님, 저 두 녀석을 만족하실 만큼 잘 훈련하겠습니다. 자네는 날 아직까지 실망시킨 적이 없지. 메쉬르가 흡족한 듯이 웃고는 샴마에게로 돌아섰다. 자, 나는 은화 5개를 내겠소. 드보라는 마치 하늘이 꺼져버린 듯이 두 사람을 쳐다보았다. 세상에, 오발이 메쉬르 수하의 노예 감독이었다니. 만약 메쉬르가 드보라를 산다면 저 잔인한 얼굴의 뚱뚱보가 그녀를 어떻게 대할지는 뻔했다. 제발 누군가 저 사람들보다 높은 가격을 냈으면 좋겠는데. 그렇지만 끝내 아무도 그러질 않았다. 가격이 은화 40개를 넘어서자 다른 사람들은 뒤로 물러났고 두 소녀는 메쉬르에게 은 42개에 팔렸다. 오발이 희죽 웃으며 두 소녀에게 따라오라고 손짓했다. 드보라는 혼수 상태에 빠진 것처럼 걸었다. 최악의 상황이 현실이 되다니. 이제 과연 어떤 일들이 나에게 벌어질까? 과연 하나님마저 나를 버리신 게 아닐까? 두 사람이 서로 주고받는 말이 들렸다. 오발이 말했다. 가격이 너무 비싸지 않았나요? 걱정 말게나. 메쉬르가 대답했다. 나아만 장군께선 내 거래 능력을 믿으신다네. 안 그렇다면 나를 그분의 모든 소유물을 관리하도록 임명하지 않으셨겠지. 게다가 이번에 노예들을 데려온 습격부대도 그분께서 명령하신 것이라서 오늘 경매액의 상당 부분이 그분께 돌아오게 되어 있지. 아마 불만이 전혀 없으실 걸세. 나하만 장군이라고? 드보라는 생각했다. 온 이스라엘 땅이 벌벌 떠는 시리아의 군대 장관 나하만? 세상에, 날 납치한 장본인이 바로 그 장군이라니. 메쉬르는 나하만 장군의 집사이고 난 그 집 노예가 되었다. 아, 난 이제 죽은 목숨이나 마찬가지야.